정치적 극단주의도 나타났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이런 단체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졌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미국 자체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안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트럼프 현상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정치적 극단주의와 경제적 양극화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제일주의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벌써 튀어나온 게 사실 아니죠. 그죠? 그거는 미국 내에 상당히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현상 위에 트럼프가 올라탄 거죠. 그죠? 미국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 이제 나와가지고 세계화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이 됐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자랑하던 제조업 기반, 예를 들면 미국의 오데오 주변에 있던 아팔라치아 산맥의 서쪽에 있던 이쪽의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붕괴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그 대신에 이 제조업들이 일본이나 중국,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 노동자, 특히 이제 저학력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전에는 참 윤택하게 잘 살던 중산층 공동체가 퇴락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막 마약, 알코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공동체가 붕괴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되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화를 하면서 그중에 특별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우리는 전부 다 희생되는 이런 상태로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만이 이제 고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올라탔죠. 그리고는 2015년, 16년에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들어가면 백악관에 들어가면 내가 이거 다 바꾸겠어. 기득권층 내가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다 지지를 했죠.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갔거든요. 공화당 후보가 되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미국은 지금 생지옥이다 이렇게 아메리칸 카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불만을 트럼프는 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거기에다가 뭐 종교 현상, 그 다음에 인종 불만,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걸 둘러싼 논란, 그 다음에 총기 소유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하면서 정치적 극단주의도 나타났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이런 단체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졌고 그래 됐죠.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미국은 본인들도 미국 자체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안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나와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지금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것에 나와가지고 동맹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딴 정부가 들어오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들어오면 또 딴 얘기다 하는 거 아니냐. 계속 바뀔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이제 그죠? 기류대가 있는 형편이니까 미국도 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의 연장선일까요? 그렇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미국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축적을 해온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모순, 이걸 이제 트럼프가 타고 나타난 이 현상이고 이게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외적인 행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 속에서 그동안에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죠? 미국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이렇게 백악관까지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철학적 배경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쓰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양극화된 가운데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이 우리 언론들을 타고 우리한테 다 소개가 되고 하는데 미국 내의 언론은 보면 양쪽으로 이미 쪼개져 있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리고 최근에 나온 폴리티코, 엑시오스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은 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 쪽에 진보 쪽에 쏠리는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언론들은 다 민주당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가 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팍스 뉴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론들, 매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맥스 우리 거의 못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우리 거의 못 들어봤죠. 그 다음에 브라이트 바트 뉴스라고 하는 것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언론들은 우리와도 거의 이렇게 소통이 없으면서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소통시키는 게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언론이 이렇게 사실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쪽에 전달해지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아오던 그런 언론, 미국 주류 사회의 언론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그려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이걸 했던 거고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조금 더 균형된 시각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언론에서 전해주는 트럼프 보면 트럼프는 엉망이에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미국 국민 반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국민의 반이 이 사람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걸 우리는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뭐 책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써놨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의 내용 중 우리가 트럼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무슨 정치 집회 같은 데 가면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정말 높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가면 후보들이 그죠? 여기 있는데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트럼프를 그냥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미까지 담는 거지. 그런 일종의 추앙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구호가 되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그쪽 지지자들의 진영 내의 결속은 엄청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동안에 세계화의 과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놨는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싸우겠어. 내가 기득권하고 싸우겠어.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트럼프에 대한 논리적 기반이 이제 있는 거고 그 지지의 강도도 그만큼 깊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우리는 이런 면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누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미국 선거에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있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이제 미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계속 표방을 하고 물론 변화는 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표방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해요. 그죠? 익숙하기는 한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기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도 그만큼 좀 커지는 거고 우리의 외교적인 자율성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반면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지금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트럼프는 정책이 좀 예측 불가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막 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조금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우리를 봐가지고는 좀 덜 익숙한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자율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다, 거래의 달인이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그 틈을 이용하면 트럼프와 하나의 통 큰 거래 같은 것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누가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정치적인 기복이 심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거예요. 그냥 정치적 양극화도 좀 이어질 거고 그게 따라 가지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미국 제일주의가 이렇게 막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상황도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가 일희일비하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 나름대로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정말 우리의 입장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미국이 이렇게 막 풍랑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세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계속 이렇게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가 가장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누가 되든지 그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 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